자, 여러분들을 또다시 뵙게 되니까 너무도 구면이라서 이제 즐거운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여러분들이 우선 여러분들은 이제 몸을 가지고 살죠. 몸.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이 몸이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MOM이라고 그래서 나의 그 철학적인 개념으로 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개념으로 쓰는 말인데,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생물학적으로 일종의 이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일종의 유기체란 말이에요. 하나의 그 오르게니즘이란 말이야. 하나의 하나의 유기체인데, 이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바위하고 다른 바위 덩어리 같은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바위하고 다른 게 뭐라고 그랬어? 누가 그랬지? 죽는다고 그랬지? 바위는 이렇게 어디서 떨어져도 안 죽는데, 그 모습대로 있는데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는 인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죽어요. 죽는다는 게 생명의 특징이에요. 그거거든요. 어떤 사이비 종교가 영원히 산다는 거를 가르쳐 가지고 사기를 쳐먹은 적도 있는데, 하여튼 인간이 산다고 하는 것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죽는다는 게 이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 하여튼 자 봐요. 그럼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푸트와 아웃푸트가 있다고. 그죠? 이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는 존재란 말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밥 먹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아니, 밥을 안 먹으면. 밥 안 먹으면 못 살죠? 그러면 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자동차 엔진으로 친다면은 휘발유 같은 거잖아. 휘발유를 넣어야 자동차가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어? 자동차에 휘발유만 들어가는 거 말고 이 휘발유 들어가는 거에 만해서 또 뭐가 나가지? 배기가스가 나가죠. 거기서 이제 컨버스천 하나 연소기관에서 이 연소가 일어나고 그것이 에너지로 화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기하로 해가지고 바퀴로 굴리게 돼서 가지만 그 동력을 우리가 쓰지만 반드시 이제 이 가스가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도 뭐예요? 가스가 여러분들 자동차를 볼 때 저 차 똥차다 아니다 뭘로 알아요? 배기가스 오염이 터덜터덜 거고 시커멓게 나오면 뭐야? 똥차라 그러지. 그러니까는 인간의 몸도 어떻게 되겠어요? 자, 봐요. 여러분들은 잘 먹는 것만 생각하고 산단 말이야. 근데 잘 먹는 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잘 싸냐. 아시겠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 그 별로 생각 안 하고 산단 말이야. 먹는 것만 생각하지 어떻게 싸냐는 걸 생각 안 한단 말이야. 그리고 맛있게 먹는 건 다들 생각하는데 맛있게 싸는 건 생각 안 한단 말이야. 똥도 맛있게 누워야 돼요. 입으로 뭐를 맛있게 먹을 줄 아는 사람은 똥도 맛있게 누울 줄 알아야 한단 말이야. 오늘 여학생들한테 좀 미안하게 됐지만은 여학생들이나 마나 이거는 인간의 기본 조건이니까 그 배기가스가 잘못되는 거 보고 저 똥차라 그럴 줄 아는 사람들이 자기가 거지 같은 방구를 핑핑 거려서 자기가 똥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단 말이야.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가 하는 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의 척도는 내가 보기에 이제 어떻게
똥을 잘 싸냐 하는 문제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똥 얘기를 할까? 어떻게 똥을 잘 싸냐는 얘기부터 할까? 옛날에는 나는 똥을 싸려면은, 예를 들면, 그 변속관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똥을 눌면은 한참 있다가 똥이 뚝 떨어져가지고, 청산하면 저기서 툭 떨어질 정도로. 옛날에 해인사 변소라든가 그런 게 이렇게 길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 똥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아주 흰 사발에 잘 담겨져 있어. 집에서 똥이라는 게 아주 흰 사발에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똥 검사가 쉬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똥만 픽 놓고 그냥 픽 눌러버리고 나오지 말고 똥을 한번 쳐다보란 말이야. 그래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자, 봐, 이거 봐. 간단하게 생각해봐. 여기로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여기로 잘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잘 나갈 때만이 잘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뭐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내가 똥을 맛있게 눌 때만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고는. 이거 아주 중요한 법칙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매일 똥을 눌 적에 그 똥을 우선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선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똥이라는 건 냄새가 있어요, 없어요? 좋아요, 나빠요? 자, 똥이라는 것은 냄새가 납니다. 이 똥이라는 것은 냄새가 나는데, 자, 똥과 오줌이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자, 봐.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gastrointestinal duct라고 그래서, 자, 보세요. 인간의 몸을 갖다가, 인간의 몸을 아주 단적으로 표시를 하면은, 이 몸이 이렇게 동그랗다면 여기 입이라고 그러는 말이야. 여기가 똥구멍이 있잖아? 에이너스가 있단 말이야. 에이너스가 있는데, 이 에이너스가, 이 항문까지, 똥구멍이라고 그러지 말고 항문이라고 그러자. 이 항문까지, 여기서 이 입에서 봐. 여기서 입에서 항문까지 뚫려 있어요? 안 뚫려 있어요? 완전히 뚫려 있죠? 완전히 뚫려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봐. 이 살 속은 이 살갗 속에 여기 칼로 여기 찔리면 어떻게 돼요? 칼이 어디로 들어가요? 살 속으로 들어가죠? 체내로 들어갑니다. 그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죠. 피가 나고 이제 그 모세혈관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는 지금 이 분필이, 여기 분필이 있는 장소는 체내입니까? 체외입니까? 체외죠. 이 칼이 살 속에 들어가면 그건 체내로 들어간 거란 말인데, 이건 체외란 말이야. 근데 자, 봐. 요거가 지금 내가 이 분필이 있는 요 장소가 체내예요? 체외예요? 이게 어떻게 체내야? 지금 이 백목은 체내로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체내로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러면은 입에서 똥구멍까지 모든 창자의 내부의 공간은 체내입니까? 체외입니까? 그것은 체외입니다.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체내라고 생각하는데 체외입니다. 여자의 자궁이 체내예요? 체외예요? 여자의 자궁은 체외입니다. 체외이기 때문에 거기서 애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체내에서 애를 키우면 그건 암덩어리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 자궁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 방광도 들어와 있고 이런 뭐가 돼 있단 말이죠.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그림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렇게 들어와 있다 해도 이것은 체내예요, 체외예요? 체외입니다. 그러니까는 소화라고 하는 것은 뭐야? 소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은 물질을 체외로 빼는 거예요? 체내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 봐. 여기서 입에서 먹은 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소화작용이고 흡수작용인데, 그거를 이제 absorption, 하나의 흡수를 하는데, 오줌과 똥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똥이라고 하는 것은 체내로 진입에 실패한 놈들이다 그 말이야. 그죠? 체내로 진입을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줌이라는 건 전혀 질이 다른 거예요. 오줌은 뭐예요? 체내 대사의 산물이에요. 그것은 체내로 진입한 피에서 걸러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똥하고 오줌을 구분을 잘해요. 오줌은 그건 대단한 귀족입니다. 우리 몸에 있어서. 우리 몸의 전체를 거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오줌에는 검사해도 엄청난 정보가 있어요. 체내 정보가. 그런데 똥에는 체내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똥이라고 하는 거는 체내로 진입하기에 실패한 녀석들이 그냥 삐져나오는 건데, 자,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탄수화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되니까 대개 우리가 먹은 것들은 이제 그 똥으로 나오는데, 같이 먹은 양 중에서 똥이 많이 나올수록 좋겠어, 나쁘겠어? 같은 양의 밥을 먹었는데, 둘이서 이제 학생들이 같이 밥을 먹었는데, 한 학생은 똥이 많이 나오고 한 학생은 똥이 적게 나왔다. 똥이 많이 나오는 학생들이 좋은 거예요. 똥이 많이 나올수록 그건 좋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사회의 문제가, 예를 들면 영양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코네티컷이라는 줄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미국의 일반적인 똥의 양이 줄면서 비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똥 많이 넣었다고 사람들 아까워. 이놈 자기 열심히 먹었는데 똥으로 다 나온다. 아까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똥은 많이 넣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이라는 게 에이징. 하나의 인간의 몸에는 노화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 노화라고 하는 현상의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체내에 그런 불순물이 많이 쌓여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인간의 노화가 많이 일어나요. 아시겠습니까? 처음에 아까 얘기했을 때 똥이라고 하는 건 냄새가 있어요. 그런데 똥을 제일 먼저 우리가 살필 때 중요한 조건은 스멜, 냄새를 살펴라 그 말이에요. 냄새가, 여러분들 자기 똥은 자기가 잘 압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자기가 느끼는 것보다 악취가 나면은 내 생활이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똥이라는 게 악취가 날수록 나쁜 똥이에요.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건강 상태에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똥이 냄새가 별로 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똥을 넣을 적에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그 학생은 건강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선 그렇게 단순한 거지만 의사한테 가기 전에 자기 생활에서 똥의 냄새를 우선 맡을 줄 아는 예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 똥이라는 게 냄새가 악취가 나는 똥은 좋은 똥이 아니다. 두 번째로 똥의 색깔이 있어 없어? 색깔이 있죠. 색깔이 어떻게 돼? 똥이라는 게 색깔이 다양하게 있어요. 어떨 땐 까만 똥도 나오고 어떤 땐 뭐 이렇게 붉은 똥도 나오고 쭉 저기 하는데, 예를 들면 말이야, 빨간 수박을 먹었다고 해서 빨간 똥 나오나? 노란 수박 먹었다고 해서 노란 똥이 나와? 그러니까 똥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색깔로 되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 몸에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그 색소가 파괴되면서 그것이 이제 담낭으로 들어가는 빌리루빈이라는 것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십이지장으로 분비돼가지고 나오는 그것 때문에 우리 똥 색깔이 전부 다 그 일정한 색깔을 띠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적에 예를 들면은 짙은 똥이나 묽은 색깔은 다 좋지가 않다 이 말이야. 그것도 역시 중용의 색깔이 있다는 거야. 중용의 색깔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누리끼리하고 항상 자기 몸에 맞는 똥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똥을 눌 쪽에 여러분들이 살필 만한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가 있어? 똥에 농도가 있지. 농도가. 똥에 물기가 많을 때 똥에 물기가 많을 때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설사라고 그러고, 똥에 물기가 극히 없을 때 뭐라 그래요? 변비가 되는 겁니다. 그 대장에서 그거를 너무 예를 들면 그 정체 기간이 길게 되면은,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장에서는 영양분을 빨아들이지만 대장에서는 여러분들 그 수분을 빨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근데 거기서 너무 과도하게 오래되거나 그러면서 그것이 단단해지는 현상인데, 좌우지간 변비나 설사는 다 나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똥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그 말랑말랑하면서 그 적당한 덴시티가 있단 말이야. 농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 농도를 항상 살피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양이 있단 말이야. 똥의 모양이, 쉐이프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똥이라는 걸 눌 적에 놓는데 뭐 이렇게 아주 깨질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보세요. 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기차처럼 쭉 길게 빠지는 똥일수록 좋은 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누렇고 흰 떡가래처럼 쭉 나오고 냄새가 맞지 않은 것이 좋은 똥이란 말이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똥이 뭐냐면은 항상 똥을 놓고 난 다음에 공복감이 있어야 돼요. 똥 이렇게 놓는데 뭐가 찝찝하게 뚝 끊어진 것 같이, 그러면서 뭐가 항상 남아있는 듯하고 이러면은 그 똥은 나쁜 똥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하다가 쭉 완전히 빠져서 뭐 배가 비었다 하는 느낌. 여러분, 대나무가 왜 힘이 있죠? 속이 비었기 때문에. 우리 허리가 힘을 가지려면 똥이 차 있으면 힘을 못 써요. 아시겠어요? 이 배가 비어 있는 사람일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학부형들 참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으시고 참 어쩔 피 없는 여러분들의 그 학생 생활에서 이 입시를 앞두고 여러분들의 고생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 뭐 이래라 저래라 그냥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 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스트레스 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면서 야참을 많이 먹는 것은 결정적으로 몸에 해롭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밤에 늦게 많이 배에다가 먹고 자는 것은 좋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게 되니까 잠을 자게 되는 거라고. 알겠어? 신경이 없으면은 잠을 안 자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공부를 하잖아요. 이거는 신경을 쓰는 거야. 뇌에 뭐야? 뇌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우리 몸의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신경의 헤드쿼터가 여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헤드쿼터를 보면은 그 신경의 거기에 그 신경이면 신경 하나하나 그 엑손에 이렇게 연결된 것들이 제일 끝에 그 본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게 시냅스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저기 하면 뭐 엄청 이렇게 막 연결이 돼 있다고. 이렇게 연결이 막 돼가지고 서로 그 말초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시냅스라고 연접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연접에서 우리의 의식이 발생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인간의 consciousness,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경 조직이 이렇게 연결된 데서 생겨나는 게 지금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경을 계속 쓰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졸려요. 피곤해져요. fatigue 온단 말이야.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는 여러분들이 항상 신경이 살아있는 상태죠. 그런데 자면은 뭐냐면 신경이 쉬는 거예요. 신경이. 그런데 신경에서 우리가
체세포, 우리가 운동 같은 거, 이런 운동신경 같은 건 뭐예요? 자율신경이에요, 타율신경이에요? 에? 운동신경 같은 거. 에? 타율이죠. 내가 자율이라는 거는 외부로부터의 의지의 개입이 없이 자체로 움직이는 거고, 알겠어요? 에? 타율신경이라는 말은 없는데, 하여튼 내가 말하면 타율적으로 어떤 의지에 의해서 수위란 말은 내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이게 체세포들, 체신경 조직이란 말,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기거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운동신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면은 잘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쉽니다. 아시겠어요? 운동신경이라든가 감각신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자게 되면 쉬워요. 그런데 심장은 잘 수 있어, 없어? 심장은 못 자요. 여러분들이 자도 심장은 못 자요. 이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 심장이라는 건 기맥힌 조직이에요. 평생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사는 우리 몸의 태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심장입니다. 그죠? 한 번도 쉬질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밥을 먹고 잔다. 그 배를 그냥 불려놓고 이렇게 띵띵 자면은 이 소화를 작동시키는 자율신경은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나는 자도 이 대뇌피질의 이런 뭔가 그런 것들만 그러니까 그리고 운동신경이라든가 이런 감각신경 일부가 쉬는 거지, 이런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작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자면은 너는 잤지만 이 위가 야 이 새끼야 나한테 일거리 주고 너 혼자만 자? 밤새 일을 한단 말이야. 그것이 뭐냐면은 꿈을 만들어요. 자극을 줘가지고 인간이라는 게 잠의 상태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 이 컨셔스네스가 이렇게 다운이 되지만은 그 컨셔스네스가 예를 들면 이제 프로이드의 뭐 무의식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새 꿈을 많이 꾸는 여기 학생들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그건 체질 탓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자면 인간이 산다고 하는, 인간이 깨어있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깨어있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잠을 잘 자는 것에 따라서 깨어있는 정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까 먹는 밥과 똥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사람이 되려면 잠을 잘 자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이 되려면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잔다는 건 뭐냐? 몸을 완전히 쉬게 만들어줘야 돼요, 잘 때는. 그러니까는 부모님들이 와서 밤늦게 공부한다고 자기 직전까지 너무 과도하게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주고 이러는 것은 좋지 않다 그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배를 비우고 공복 상태로 자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 대신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죠. 그러나 아침에 많이 먹게 된 건 문제가 없어요. 왜? 낮에 그걸 소화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은 내 말을 믿으세요. 이거는 평생, 이건 동양인들이 수천 년을 통해서 터득해온 예지고 모든 경전에 쓰여있는 말이기 때문에 의학적 상식이기 전에 틀림이 없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항상 꿈이 없는 귀한 잠을 자자. 내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뭐 고3들 이런 학생들에게는 어떻게든 내 스트레스 주고 싶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든지 간에 뭐냐면은 낮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나는 많은 학생들이 밤에 공부한다고 그러고 뭐 담배 피면서 뭐 밤에 글을 써야 뭐 시상이 떠오르고, 난 그런 거짓말 믿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평생을 낮에 집중해서 살았습니다. 내 인생에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나만큼 일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 적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잠습관과 똥습관이 위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잠습관과 똥습관. 예를 들면 부인하고도 막 싸웠지. 막 싸우다가도 잘 시간이 되면 그냥 화가 축천돼 있다가도 나 작게 그러면 몇 초 내가 각 잡으라. 그럼 마누라 옆에서 씩씩거리면서 그냥 화가 날 정도로 나는 잠을 정확하게 잘 잡니다.
그러나 그만큼 잠을 깊게 잔다는 것은 낮에 정확하게 집중해서 피로하게 내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잘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잠과 깨임이 정확한 인간이 돼야 된다.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원칙만 가르쳐 주는 거지만은 이런 원칙만 깨달아도 인생에 굉장한 도움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물론 여자이기 전에 여러분들은 인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성교육이라는 말을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은 여성이기 전에 인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모든 페미니스트 무브먼트는 그것은 휴머니스트 무브먼트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여성은 어차피 여자라고 하는 신체적 구조를 모면할 길은 없다 이 말이야. 그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뭐냐면은 엄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요새는 독신주의도 나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애를 낳아서 애를 시켜야 되는 그러한 운명을 지니게 됩니다. 그죠?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예? 여러분들을 모독하는 거 아니죠? 그건 너무도 당연하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위대한 거예요. 엄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식을 한 인간을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 사범대학을 안 가도 여러분들은 모두 이 땅의 교육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내 가정의 멤버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교육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회의 도덕 질서라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사회의 도덕적 질서라는 게 뭔 줄 알아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덕, morality.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거는 타부예요. 타부. 타부라는 게 뭐예요? 금기죠. 금기라는 게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 하지 말라, 이것 하지 말라, 이것 하지 말라는 게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들이 도덕이라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을 형성하고 있는 도덕관념이라는 건 결국 타부의 체계라고 말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게 도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소위 말해서 아주 간단히 철학적인 걸 내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도덕, 내가 말하는 도덕이라는 게 뭐냐? 이 도덕이라는 건 프로이트도 얘기하지만 이 도덕을 형성하는 건 뭐냐면 슈퍼이고예요. 슈퍼이고. 여러분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여러분들에 있는 소위 슈퍼이고 이거를 요새 말로 하면 이걸 양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내가 최소한 안 한다. 이게 양심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는 건 줄 알아요? 엄마가 자식을 키우면서 이것은 하면 안 된다고 야단치는 것이 그 어린아이의 양심을 형성합니다. 그게 프로이드가 말하는 슈퍼 이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회의 오늘날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몇 살인가? 한 20년 후에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은 여러분들이 낳아서 키우는 애기들에게 말을 배우기 시작해서 한두 살부터 말을 배우기 시작해서 이것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타부 체계가 그대로 우리 사회의 도덕 관념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에게 가르쳐주는 양심의 체계, 이것이 우리 사회의 도덕 관념이라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능성과 여러분들의 교육자로서의 그 위대성이라는 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분들은 위대한 그러한 교육자로서의 사명과 어머니로서의 사명과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사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으로서의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해주고 싶은 것은, 참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최근에 내가 EBS에서 그 조선 독립운동사라고 하는 굉장히 20세기 이 역사를 내가 찍고 있는데, 하여튼
그 신민회라고 신민회라고 하는 것이 1907년에 오면은 신민회라는 게 조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안창호 선생이라든가 양기탁 선생, 이회영 선생, 이동용, 이동희, 이상설, 신채호, 노백민, 전덕기, 유동열 등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신민회를 만드는데, 이 신민회야말로 엄청난 뭐냐면 근대사의 모든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위대한 강령들이 다 그 신민회 조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강령에. 그런데 이 신민회라고 하는 말은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대학에서 가지고 왔어요. 대학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서 중에 하나인 대학에서,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대학 지도는 대학의 길이라, 큰 배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냐면 밝은 덕을 밝게 하는 데 있고, 제신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배움을 왜 갖느냐? 여러분들이 배움을 갖는 것은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배움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민이라고 그랬어요. 신민, 새롭게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고, 그렇게 해서 지극히 선함에 이르게 하는 데 있다 해서 이것이 대학에 있는 말인데, 그 탕임금이 세수를 하는 세수대야에다가 써놓은 유명한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구일신, 하루로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일일신,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그래서 매일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거기다 뭐라고 그러시면 우일신, 또 매일 새로워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중고생 여러분들은 항상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야. 그 신민을,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교육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청춘입니다. 여러분들은 젊어요.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그런 말도 했잖아요. 처음에 들어와서 내가 파우스트 박사라면 메피스토펠레스한테 부탁을 해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살고 싶다, 이런 말도 했지만, 뭐냐 하면은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에요.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좌절이 많아요. 좌절이 잘 모르거든요. 암초에 잘 부딪혀요. 그러나 청춘의 가장 위대한, 청춘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위대한 정의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근원적으로 인생의 비극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빨리 웃고 빨리 웁니다. 슬플 때 빨리 슬퍼지고 기쁠 때 빨리 기뻐져요. 내 강의도 들을 적에 이러다가 또 이렇게 재미가 없으면 박치 올라 그러고, 모든 반응이 빨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격정적인 것이 청춘의 특징이고, 그만큼 좌절이 많습니다. 그러나 좌절이 많은 것만큼, 그만큼 암초에 부닥치는 일이 많은 것만큼, 그만큼 쉽게 극복이 될 수가 있는 게 청춘입니다. 여러분들은 좌절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새롭게 살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You can fall in love. 여러분들은 사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뭐냐? 사랑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신민입니다.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조금 사귀다가 맨날 만나서 똑같으면 재미없어가지고 헤어지게 된다고. 그럼 뭐 때문에 사랑하겠어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학문을 사랑한다는 건, 학문을 배울수록 내가 새로워지고 학문 자체가 또 새로워지고, 끊임없이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청춘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청춘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는 어저께부터 영어 수학 얘기를 했지만은 영어 수학을 뛰어넘는
무한한 인생의 가능성, 인생의 재미, 인생의 보람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무한한 가능성에 무한한 정신력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